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941님이 아침부터 제이비의 심기를 거스릴 만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뭔데요? 제이비, 아침밥 드시고 출근은 하십니까? 저는 제가 직접 짬뽕을 끓여서 35년 된 짝꿍과 새벽 일찍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침은 소중하니까요. 아침에 짬뽕 직접 만들어 드셨다고요? 네, 그래서 짝꿍에게 대접하고 같이 드셨답니다. 혹시 그냥 짬뽕 라면 끓여 드신 거 아닌가? 삐딱하시기는 짬뽕 만드셨대잖아요. 뭐 라면 끓이는 것도 만드는 거니까. 네. 네, 배고픈 제이비. 제이비는 아침을 안 먹죠? 안 먹습니다. 네, 믹스커피 하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진님이 오늘 6년간 다닌 회사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그동안 출근 준비 시간에 시선 집중이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다른 직장 가시나요? 왜 그만두실까? 예. 뭐 그래도 회사 그만두시더라도 저희와 함께하는 건 계속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내일부터 좀 늦잠 자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듣고 주무세요. 네, 네, 연진님 안 되신답니다. 네.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그리고 김태희님, 시선 집중의 합격 맛집 인정합니다. 제이비 축하해 주세요. 우리 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이구,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이거야말로 박수 칠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요. 아유, 짬뽕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인증. 오, 너무 맛있게 생겼다. 갑자기 또 짬뽕 얘기로 돌아가요 지금. 아니, 지금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무레아님, 종배형님, 요즘 수많은 이슈 때문에 제가 미처 못 물어봤는데요. 늦은 질문이지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데요? 하나 2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패스. 네. 아, 뭐 패스해요. 답해주세요. 이런 건. 작년하고 비교하면 일취월장입니다. 됐습니까? 네. 왜 화를 내세요? 네. 그래도 하나 화이팅. 안녕 문현주님이 주말에 김장하려고 배추 다듬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비가 많이 내리고 더웠던 탓인 것 같아요. 모두들 오늘 하루 화이팅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슬슬 김장철이 다가오나요? 김장을 벌써 해야 되나요? 김장하면 또 돼지 수육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하세요. 제이비도 김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인사 챙겨드렸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마스크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공소 사실 가운데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이었습니다. 하나 더,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명백히 부인한다. 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을까?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속보가 딱 떴을 때 아마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왜지? 왜 그런 겁니까? 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재판 진행 상황인데요. 김건희 씨가 보석을 신청한 상태죠. 게다가 재판부는 심리를 11월 안에 끝내고 12월에 판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보석 허가 여부가 당장의 관심사인데 똑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보석 신청서를 내면서 그 의견서를 같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 허가를 끌어내기 위한 낮은 자세. 더 나아가서 다음 달에 판결이 있게 되는데 그 판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끌어내기 위한 낮은 자세 연출.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 유무죄 판단만 걸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형량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제 인정한 샤넬 가방 가격은 각각 1,271만 원과 802만 원 합쳐서 2천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그라프 목걸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9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기준점이 뭡니까? 3천만 원입니다. 바로 이전까지 고려해서 싼 건 인정하고 비싼 건 인정 안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입장문을 잘 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이 아니라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탁 대가성을 지우기 위한 사원이겠지만 이것 말고 다른 점도 함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배 씨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자고 단순 전달자임을 자처해 왔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그런 전성배 씨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수혈전의 성격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소사실 일부라도 인정하면 양형에 불리하지는 않다. 바로 이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KBS는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뇌물죄는 금품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JB가 정리해 주신 대로 그래프 목걸이를 빼면 한 2천만 원가량이 되잖아요. 이게 특가법상 형량이 올라가느냐 마느냐에서 기준점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샤넬 가방 2개만 하면 2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걸 고려했던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보석을 신청하면서 기억상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물프레님이 왜 이리 불리한 건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부인일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공정사회님 패턴이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신원서파님은 언제는 샤넬백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목걸이도 발언이 바뀌려나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이 지금 입장문을 어제 그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에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김건희 씨 측에서. 네. 근데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론 광풍이 두려워서 부인을 했다라는 입장도 어제 내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론의 지적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그걸 자초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토로님이 김건희 폰에서 나왔다는 그 의문의 남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3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 국방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실시를 한 건데요. 자, 이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300단위 개념 공작 계획 그리고 알파벳 공작 사업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계엄 당일 HID 요원들이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정보 예산으로 구매한 정보사령부의 장비와 임무에 대해서 원 본부장에게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10월 10일 김여정 명의의 비난 성명이 나온 지 4일 뒤에 그러니까 10월 14일이 되겠죠. 원 본부장이 북한 주민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정보사령부 등에 내렸고 북한 주민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으며 당국이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 이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 분계선상 근접 비행시키는 이른바 통합정보작전을 실시를 하고 추가적인 무인기 작전을 최하 5번 이상 실행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무인기를 5번 이상 더 날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는 굳이 해설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작전은 합참작전본부장, 작전기획부장, 지산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본부장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하는 공작을 총지휘하면서 깨알같이 챙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내용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것만 캐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역시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박선원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미 알려진 게 있죠. 그날 밤 정확히는 12월 4일 0시 37분에 대검의 과학분석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한 사실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분 22초 동안 통화를 했었는데 문제는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이 그 과장이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서 사적으로 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뭐 아는 사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대검 과학분석과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출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무를 하달받고 가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임무가 뭐였느냐? 그리고 그 임무를 누가 하달했느냐? 당연히 밝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줄줄이 그동안 의혹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줄줄이 꼬리를 물면서 하나둘 다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밝혀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윤영규 님이 소설을 써서 내란을 일으키도록 한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린주 님은 국방부 장관이 외환을 막는 게 아니고 외환을 유도하는 자리였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캐야 될 게 또 생긴 거죠. 야, 이걸 물론 확인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전해드린 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캤느냐 이거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조만간 기소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많은 촌철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라고 물어주고 계시네요. 지금까지의 통설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연출을 한 다음에 그걸 빌미 삼아서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다. 이게 통설 아니겠습니까?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네.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거는 국무총리께서 제가 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민석 총리의 추가 지시가 나왔습니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민석 총리가 YTN을 콕 찍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죠? 총리실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훼손했거나 특혜를 제공한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경 합동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따져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 이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러면 YTN 매각에 관여한 이동관, 김홍일 두 전 방통위원장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YTN 매각 무효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 YTN을 인수한 유진그룹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시간이 질질 끌고 오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현재 YTN 매각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무효 소송을 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련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돼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하나의 법적 절차의 완결판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속도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방송을 들었나 봅니다. 이 종묘 앞 고층 빌딩 건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제 서소문 빌딩 재개발 착공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글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보려면 일단 고층 빌딩이 건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건립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가유산청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이거는 유보를 하고요. 오세훈 시장의 다른 말에 주목해 봅시다. 마저 들어보시죠. 관공서가 있거나 문화유산이 있거나 이런 곳 주변의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두어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우리들만의 고정관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 체계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왜 이 발언에 주목을 합니까? 환영한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토론을 통해서 토론의 목적은 뭡니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딩 건립은 중지해라. 이게 순리 아니겠느냐? 이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의 장을 한번 저희가 마련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여성과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차에 태운 채 시동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70대 주차관리원이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주차관리원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차를 출발시키려고 했고요. 주차관리원은 앞을 가로막고 남자친구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주차관리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하는데 그 뒤 여성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혐의로, 그다음에 주차관리원과 남자친구는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여성과 주차관리원에게는 각각 150만 원의 벌금을, 남자친구에게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재판부는 여성은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서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주 점잖게 선고 이유를 댄 건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한마디만 걸치겠습니다. 그 개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값으로 매기고 더구나 개와 비교하는 행태, 이거야말로 서푼짜리도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주차관리원도 벌금인가요? 라고 물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지금 판결은 그렇게 나온 거죠. 여성과 똑같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